2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네. 그래서 2021년 7월에 이제 층수 규제를 했잖아요. 네. 그 시점부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주거용지 같은 경우는 30층, 상업용지는 40층으로 규제를 했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왜 제한을 먼저 하게 된 거죠? 20년도가 들어서면서 우리 지역에 고층 건물들이 하나 둘씩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도시 경관의 문제점들이 대두되면서 임시조치적인 사항으로 21년 7월 15일부터 도시 경관계획 수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산발적으로 들어선 건 알겠는데 그냥 구체적으로 뭐 무슨 동에 뭐 광주 시민들은 대부분 알 수는 있을 테니까요. 어떤 것들이 조금 들어서서 좀 뭐 이야기들이 논란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중에서 좀 더 고층화되는 부분들이 광천동에 있는 건물, 네. 또 광산구에 있는 쌍암동에 있는 건물, 네. 몇 개 건물들 플러스해서 주거 단지에 있었던 것들이 조금씩 층수를 상향해서 지어지는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도시의 경관 부분들이 좀 더 고민돼야 되겠다라는 관점 속에서 아마 임시 조치에 대한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상황을 좀 그 당시에도 건축가 여기 총괄 건축가로 일하고 계셨죠? 네, 부임 초과돼서 이제 네네. 그 조치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직접 네.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쌍촌 캠퍼스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34층으로 허가가 난 거를 이 조치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제 권고를 해서 줄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언론 기고를 통해 갖고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일단은 사전 협상에 의해서 그 층수가 결정된 거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 하나를 지적을 했고 그때 협상 내용이 평균 층수였습니다. 평균 층수라는 건 높낮이가 이렇게 달라서 평균으로 얼마 이건데 이거를 최고 층수로 적용해서 제일 34를 줄였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이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이렇게 디테일이 없이 계속 임시 조치를 갖고서 하는 건 안 된다. 조속히 어떤 제대로 된 완벽한 조치를 만들어야 된다. 이 부분은 저 앞에 토론자들께서 하신 말씀하고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임시 조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조치로 바뀌려면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저희는 뭐 제가 오자마자 최고 규범인 도시건축 선언 만들었습니다. 자, 10년 단위인 2030 도시기본계획 경관기본이 이번 4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관리 계획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또 상세한 어떤 그것이 나와요. 이게 나오는데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이 뭐 금방 푼다고 그랬죠. 못 풀었거든요. 몇 년 걸렸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뭐냐면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스케줄을 로드맵을 내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해나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치료 방법을 이렇게 지시를 한 건데 왜 과거의 치료 방법인 그 평균적 높이 제한을 왜 그만하느냐라고 이제 뭐 말하자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인 맥락과 이 개선 방안의 로드맵과 그 방향이 어딘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 어떤 이 규제 해제 그리고 관련된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동의하냐, 찬성하냐, 반대하냐를 여쭤봤거든요. 시청자 댓글 좀 한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층수 제한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그렇다고 도시경관이 살아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층이라도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찬성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반대도 있습니다. 층수 제한을 폐지한다면 폐지한다고 해서 디자인 향상이 이루어질까? 하시면서 개발을 위한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네, 층수 제한 폐지에는 반대한다라시면서 높이 올라간 아파트를 보면 답답하다, 또 빛도 많이 가려져서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찬성의 의견에는 경관 훼손까지 연관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우려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광주 시민들의 소중한 공공재, 무등산 같은 경관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음 살펴볼게요. 네, 이번엔 반대 의견이 조금 많은데요. 반대
층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촌스러운 건물들, 도시에 어떻게 색을 입힐지가 고민을 해야 된다. 특색 있게 도시를 디자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댓글들 보시면서 좀 와닿았다거나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기서 마지막 멘트 보면 네.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가미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네. 도시는 날로 발전해 갑니다. 또 그 우리 같은 경우도 원도심에서 점점점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돼 갑니다. 그러면서 개발에 대한 영역들이 커져가는데 주거의 삶의 질이 시민의 삶의 질은 주거 공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주거 단지라는 것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거기 안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우리 토론자 분께서도 아파트를 어떻게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 수 있겠냐. 상징적인 건물을 될 수는 없겠지만 아름다운 아파트는 만들 수 있겠다. 또 자연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강주천이라든가 무등산권이라든가 ACC라든가 당연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해서 저층화 아니면 주변과 조화 거기에 가로구역 높이 제한도 있지만 가로 경관 계획을 이번에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층부에 있는 건축물도 가로 경관에서 담아지는 게 건축 심의 기준에 이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저층부에는 가로 경관 구역의 심의 기준이 반영될 거고 고층부에는 특화된 디자인 방식 또 설계 공모 방식을 통해서 강주가 아름다운 가는 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짜고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저희들이 발표된 내용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말로 실행계획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근데 국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이제 뭐 잘할 거는 같은데 그림은 잘 안 그려지거든요. 머릿속에서. 어디가 뭐 이렇게 사례로 좀 들어줄 만한 도시라든지 뭐 구체적인 사례가 적시가 되면 더 좋을 듯 싶어요. 그 사례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예. 런던, 파리 하면 뭐 우리가 아주 좋은 도시, 뭐 가보고 싶은 도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지금 그 보시는 게 이제 런던의 높이 제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랜드마크가 세인트 폴 성당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주요 조망점에서 저기다가 이렇게 통로를 만듭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그 선의 안에 들어오는 건 절대적으로 높이를 못 적게 만들어요. 대신 나머지 부분 저 올라간 부분이 금융지구거든요. 네. 그 금융지구는 높이 제한을 굉장히 완화를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도시 전체적으로 높을 땐 높고 낮을 땐 아주 과감하게 낮죠. 그렇게 어떤 차등적으로 이런 높이 제한이 되는 도시가 더 창의적이고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이다. 지금 뭐 런던 이 사례를 보고 있습니다만 낮은 데는 꼼짝없이 낮고 이렇게 되죠. 우리도 구도심, 원도심은 낮춰야 됩니다. 더 낮춰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개발 쿠션을 다른 데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전체가 똑같이 30이라는 걸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병영도 아니고 그런 것들로 진화를 해야 나간다. 파리의 경우도 한번 보시면은 파리 같은 경우에는 구도심 같은 경우는 37m입니다. 뭐 거기에는 일체 예외가 없어요. 다 37m고 라데방스 같이 저 외곽에는 높이 제한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고 서울도 마찬가지로 남산 같은 조망권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한 높이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사도심도 높이 제한을 갖고 있고 우리도 그런 식으로 차등 높이 제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